우리나라 이제 누리호 우리나라 순기술로 만들어진 발사체가 다음 달에 된다는 게 대단히 흥분이 됩니다. 꼭 성공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고, 이게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100% 제작한 발사체라 그러니까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기술을 도입해서 발사했을 때 그 현장에 제가 갔었는데요. 그때 페어링이가 이게 잘 뚜께가 안 돼서 실패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에 꼭 성공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산업의 미래가 열려갈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우주항공 방위산업의 천병과 같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항공우주연구원의 이상률 원장님과 최환석 부원장님, 김성훈 소장님과 유철성 팀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ADD 박종승 소장님과 김기근 센터장님, 이범석 위원장님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차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당에서 우주항공방위산업 TF 김진표 고문님, 조승래 김병주 단장님, 그리고 김병기, 김경만, 정필모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100% 우리 기술로 제작한 누리호가 발사 마지막 관문인 극조혼 리허설 단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2013년 3번의 도전 끝에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의 경우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는 훈련 만에 이런 눈부신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연구위원님들과 산업체 모두가 흘린 땀의 결실이자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7번째로 독자적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한 국가가 됩니다. K우주 시대의 세상이 열리는 것이며 우주 산업을 독자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한 우주 발사체 확보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으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님과 바이든 대통령님 간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42년간 유지되었던 미사일 지침, 즉 MCTR이 종료가 되고 우주 산업 개발을 지체시켜왔던 족쇄가 풀렸습니다. 다음 달 누리호 발사에 이어 내년부터는 한국형 위성항법 KPS 개발에도 착수하고 한국형 달 궤도선 KPLO 발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우주개발 선도국들에 비해 시작은 늦었지만 우주 강국을 위한 대한민국 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당에서 우리나라가 우주 항공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제 고향이 전남 고흥인데 고흥에 그 우주 발사 기지가 있습니다. 최초로 일본의 그 포르투갈의 총포, 즉 백보가 전래됐던 다네가시마를 저도 다녀왔습니다. 다네가시마의 일본의 우주 기지를 한번 저도 살펴보고 왔는데, 우리 고흥에 만들어진 우주 발사 기지와 여기 항공우주개발연구원, ADD 결합되고 그 주변에 새로운 그런 발사장들이 상업적 발사 시설들도 만들어져서 본격적인 우주 산업 시대를 준비했으면 합니다. 조금 후에 누리호 제작에 참여한 중소기업도 방문할 예정인데, 뉴 스페이스 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만큼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연해 주신 원장님들 성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주항공 방위산업 TF장 김병주입니다. 오늘 항우연과 또 국방과학연구소 방문했는데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우주항공 방위산업 TF와 함께 현장에 와서 현장 토의를 할 수 있어서 아주 의미가 큽니다. 특히 우주 항공 분야에 대해서 우리 당 차원에서 이렇게 현장 토의를 할 수 있어서 의미가 크고 기쁩니다. 지난 5월
42년 만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되었고 이제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가 깔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제약이 있었던 국내의 우주 항공 방위 산업에 도약의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미사일 사거리, 무인기 탑재 중량, 발사체 등의 제한이 모두 풀렸기에 우주라는 기회의 장이 열린 것입니다. 앞으로 우주를 선점하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우주는 안보 측면에서 새로운 전장이고 산업 측면에서 새로운 시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우주항공방위산업 TF를 발족하고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방위, 국방위, 산자위 소속 약 15분의 의원님이 우리 TF에서 활동하시면서 당정 간의 소통도 강화하고 현장 방문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전남 공해 나로 우주센터를 방문했고 오늘은 우주개발의 핵심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에 방문했습니다. 앞으로도 우주개발의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8월 12일 제20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누리호의 발사 일정을 확정했기에 10월 21일에는 우리나라 우주 발전에 큰 획을 긋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50톤급 로켓인 누리호를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하기 위해 바로 이곳 항우연에 계신 많은 분들이 노력과 땀방울을 흘린 결과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TF에서는 항우연과 국방과학연구소의 다양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입니다. 먼저 송영길 대표님 비롯해서 김진태 의원 등 와주신 의원 감사드립니다. 이거 제 지역구라서 제가 먼저 환영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황우현 원장님, ADD 원장님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TF는 지금 현재 우주 산업과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목소리, 또 현재의 산업적 수요, 제도적 장벽, 미래 수요 등 현재 우리가 미래 우주 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짚어보고 어떤 것들을 정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이게 곧 아마 완성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완성이 되면 그걸 가지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별히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우주산업은 크게 이곳 대전과 고흥과 사천 이렇게 세 개의 축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덕은 항우연과 ADD가 있어서 일종의 두뇌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뇌와 R&D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고흥은 시험장 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발사체와 관련된 것들을 직접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고, 사천은 말 그대로 항공산업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대전과 고흥, 사천을 연결하는 이 우주벨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생산적인 얘기들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또 ADD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 당의 태스크포스가 우리 항공우주 산업에 관한 여러 가지 현장 방문과 또 논의를 할 수 있게 돼서 같이 경청하게 돼서 정말 의미 있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 국가를 넘어서 추월 국가로 선도 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이 과학기술이나 경제 측면에서 선도 국가로 승진하는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저는 항공우주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3년 나로에 이어서 또 새로운 우주발사체, 세계에서 7번째로 우주발사체를 지금
시험 방송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 우주항공 산업은 선도 국가로서 국민들의 자긍심과 또 국가 경영에 있어서 협상력을 크게 높여주는 그런 산업인과 동시에 미래 정학과학의 새로운 융합 영역으로서 정학과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에 대해서 북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비대칭 무기를 우리가 확보해야만 북을 진정성을 갖고 협상의 자리로 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아주 시급하게 육성되고 발전시켜야 할 핵심적인 분야라고 생각하고 그런 뜻에서 오늘 송영길 대표나 또 조승래 의원 또 우리 태스크포스 분들이 만사 지켜놓고 이 자리에 함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심의 과정에서나 또 앞으로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반 현황으로 사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그 연구원 제목에서 뭘 하는지가 좀 굉장히 분명한 연구소입니다. 사실 그 연구기관 중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젊은 편입니다. 그래서 받은 예산의 대부분은 실제로 산업체나 대학으로 나가고 있고 저희 출연금 규모는 1,122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화학성 발사체 엔진의 연식과 가스가스기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연수기팀 팀장 유철수입니다. 국내 국자개발 발사체를 이용하여 국내 발사장에서 고도 700km, 즉 태양 동기 궤도에 쏘아 올릴 목적으로 개발되는 발사체입니다. 다섯 국도 이용하는 말씀드렸고 지금 보시는 이 의료 W 계약을 위해서 의료 발사체와 기술 과정을 잠시 일개 연수 시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본 설비에서 산화제가 해도에서 들어오고 산화제는 극저온 외치는 마이너스 극저온 마이너스 184도가 일로 들어오고 예. 연료는 상온의 연료가 하부에서 그 연료는 뭔데? 케로신 아니 케로신 마이너스 184도래. 액체 산소가 마이너스 혼합을 시켜서 하는 거죠. 예. 액체 산소 케로신은 뭐 케로신은 상온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고온의 연소가스로 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냉각을 속에서 공급을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